안녕하세요. 안산풍문학교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소개하게 된 안산민주시민교육 개발자이자 진행자인 권복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안산풍문학교의 세 번째 것인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소개하는 데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16인데요. 안산의 민주시민교육 과정은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안산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 개발된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지역과 함께입니다. 안산풍문학교 자체가 지역 교육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민주시민교육 과정 역시 지역과 함께 그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첫 번째는 지역에 있는 교육단체들이 함께 안산풍문학교의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기획 운영했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시민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참여형 교육입니다. 민주시민교육 과정 자체를 어떤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과정 속에서 참여하면서 그 감수성들을 느끼고 또 경험하는 과정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민주시민교육의 세 가지 키워드를 소개해 드리면 2016년 그리고 지역과 함께 참여형 교육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산풍문학교가 지향하는 점은 시민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입니다. 시민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브라질에 있는 청소년 참여 예산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시민이 어떤 특정한 나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한다면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안산의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통해서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속하는 역량, 그리고 협업하는 역량, 그리고 질문하는 삶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안산풍문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풍문학교 교육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리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시민은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안산시에 살고 있다고 해서 시민이 아니고요. 시민은 배움과 경험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살아가는 과정 자체를 민주시민교육 과정 안에, 내용 안에 담아보려고 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진행 형식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키워드에 말씀드렸듯이 민주시민교육 자체를 참여형으로 기획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스스로 질문해보는 과정을 저희는 진행 형식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놀이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교육 과정들을 좀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선 자기 목소리를 좀 내보도록 하는 거, 그리고 최소한의 합의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안에서 실천을 계획해보는 과정들로 운영하는 것을 진행 형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실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두 번째는 정책마당,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유형들을 지금부터 진행했던 과정들을 소개하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실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교실 안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교과까지 교실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3시간 연속 과정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학교 안에서는 어떤 때는 좀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3시간 연속으로 하는 것에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 번 일회성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 3시간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정으로 보면 놀이로 경험하는 의사소통, 대화와 토론을 통한 자기 목소리 내기, 그리고 합의 과정 경험하기, 이 과정들을 교실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안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교실 안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담았는데요. 이렇게 기차놀이와 같은 형식으로 약간 규칙을 경험하거나 이 과정 자체를 좀 협업하는 것들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놀이로 운영하는 건데요. 공동의 미션들을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협업하는 역량들을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지금 현재 저 친구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데요. 진행자가 제시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실제로 표현해보고 또 그 표현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들을 이런 교육과정 안에 좀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들을 이렇게 교육한 후에 대한 회고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이제 표현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실 안에서 어떤 과정들을 쭉 운영하면서 단순히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들을 교실 안에 수업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교실로 찾아가지 못해서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과정에서 핵심은 온라인 안에 소모임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교육과정들이 계속해서 전체가 같이 듣는 수업이었다면, 그래도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좀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소모임 방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좀 드러내고 다른 생각들을 들어보는 이런 과정들로 2020년도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것들은 정책 마당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지금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원탁회의를 학교에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실제 정책마당을 좀 진행했었는데요. 역시 3시간 연속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핵심 내용은 지역 내에 불편한 점들을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청소년 시민으로서 지역 안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는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이런 개선점들을 제안하는 것들을 실제 정책마당이라고 하는 것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실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은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참여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있다면 이것들은 실제 변화를 제안하는 것들로 정책마당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강당에 한 학년이 다 같이 참여해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불편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지라고 하는 것까지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안산에 있는 학교들 중에 강당이 없는 학교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약간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좀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2021년도에도 그 과정으로 함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당에서 정책들을 좀 제안하고 그 정책들을 같이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공감하고 또 토론하는 것들로 정책마당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 연수입니다. 교사 연수 부분은 사실 민주시민교육 과정 안에서 크게 있진 않지만 교사 연수를 저희가 이 과정 안에 담았던 이유는 저희가 하는 교육은 대부분 일회성의 교육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런 약간 민주시민교육의 참여형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시민교육이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지속하는 것들을 교실 안에 선생님들과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사 연수를 좀 담았습니다. 물론 연수 자체에 어려움들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과정에서 같이 협력하는 구조로서 저는 교사 연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좀 이해하시는 거, 그리고 실제 협업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로 교사 연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진행됐던 민주시민 교육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들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키워드 중에서 지역과 함께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교육이 단지 어떤 한 교사 선생님들의 몫으로 있기보다는 안산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들을 함께 연결하는 것, 이것이 아마 안산풍문학교의 또 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이 실제 다양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또 그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해 가면서 안산의 청소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는 이렇게 좀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안산풍문학교의 민주시민교육 과정은 학교 선생님들이 신청하셔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의 모든 학생들에게 이 과정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배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연결되는 배움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안산풍문학교 민주시민교육 과정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를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은 시민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이 그냥 성장하는 것이고 그 성장의 배움의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